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DJ 래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다가서당, 주역 다가서당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역에 몰입했던 분들이 누구누구 있나를 살펴봤죠. 주로 서양 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봤고, 마지막에 이제 세종대왕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마무리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동양 쪽에는 과연 또 누가 있느냐, 누구누구 대표적인 인물들 몇몇을 보자. 화가 정선 들어보셨죠? 정선. 겸재정선이거든요. 그분의 호가 그렇잖아요. 겸재정선. 이분은 주역에서 지산겸괴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호로 만들었어요. 이 겸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산겸.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주역은 기호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지산겸.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는 우리 태극기에도 있는 괴죠, 그죠? 곤괴 아닙니까? 건곤감리할 때 곤이 바로 지를 뜻합니다. 땅이다는 거죠, 땅. 그 다음에 산이 또 밑에 오죠. 양음음. 이게 지산겸이라는 괴예요, 주역에. 땅이 위에 있고 산이 땅 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통은 땅이 있고 산이 여기 있잖아요, 땅 위에. 근데 땅 밑에 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습니까? 산이 땅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산이 땅 밑에 딱 들어가 있는. 얼마나 겸손하냐. 이래가지고 이걸 겸괴로 만든 거예요. 예전에 주역을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겸손하다 할 때 겸이에요, 이게. 그 주역에서 참 좋은 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산겸. 아주 겸손하다. 우리 겸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겸손할 때 겸괴예요, 이게. 겸재정선의 겸재, 그 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상수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소강절 선생. 소강절 선생은 이 귀신 같은 점을 정말 많이 쳤었거든요, 예전에. 주역점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손빈병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자병법 말고, 손빈병법. 손빈병법을 쓴 사람이 손빈입니다. 손빈인데, 이 스승이 누구냐면 귀곡자라는 스승이에요. 귀곡자라는 스승 밑에 손빈과 방이연이 있었어요. 방인이 손빈을 질투를 해요. 손빈이 아주 뛰어났거든. 그러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나중에 왕한테 손빈을 모함을 합니다. 모함. 죽여야 된다. 그래서 왕이 손빈 무릎 아래를 잘라버립니다. 무릎 아래가 잘라버리고 얼굴에다가 먹으로 문신을 떠버리는 거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손빈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귀곡자가 이미 귀곡자 밑에 공부를 할 때 귀곡자는 훤히 보고 있었던 거죠. 훤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귀곡자 손빈한테 하나의 비책을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손빈이가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미친 척을 해라. 라는. 손빈이가 그냥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막 같이 지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살아납니다.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손빈 병법을 완성을 하고 결국에 방연이 죽죠. 방연이 손빈의 계략에 빠져들어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 열국지 책에 보면 유명한 문구 나와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에다 글을 씁니다. 손빈이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뭐라고 적냐면 방연은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라고. 그 밑에서 이제 화살을 아주 막 숱하게 맞아서 죽죠, 방연이. 뭐 아무튼 귀곡자, 귀신 같은 사람. 이 귀곡이라는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 아주 이분 진짜 주역점을 귀신같이 쳤던 분이에요. 귀곡자. 그 다음에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할 수 있는 분,
정약용,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용은 주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역이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잡는 것, 입으로 읊조리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밥을 먹고 변소에 가며 손가락 놀리고 배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주역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배 문지르는 것까지 어느 하나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것이 주역이다라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주역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고, 정약용이 쓴 그 주역 책이 있습니다. 예. 아주 뭐랄까 크게 인정받는 책이죠. 예. 주역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점치는 책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뭐 사주팔자하고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 한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 주역점은 사주팔자의 점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예. 예를 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또 주역의 달인이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보면 주역점의 그 사례들이 한 20여 차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는 바로 아무래도 원균에 관한 원균. 이순신 장군이 원균에 대해서 주역점을 쳤어요. 주역점을 쳤더니 어떤 점괘가 나왔냐? 수레둔. 요거는 둔으로도 읽고 준으로도 읽어요. 수레둔꾀에서 천풍국꾀로 변하는 꾀가 나왔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대흉꾀예요. 아주 흉한 꾀입니다, 이게. 예. 수가 위에 있다는 거죠. 물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땅, 따당. 이렇게. 양음. 수가 위에 있고, 이게 우레가 친다 할 때 우레거든요. 이게 수레둔께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이거는 두 가지 기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호 해석은 뭐냐? 물 아래에 우레가 친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우레가 치고 지금 막 아주 험난한 상태인 거예요. 비도 오고 우레도 치고 험난하다. 이 1번이에요. 1번 기호 해석. 험난한 상태다. 이럴 때는 준으로 읽어요. 수레준. 험난하다. 두 번째는 뭐냐? 물 아래에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물 아래에 뭔가가 하나가 꿈틀대는 존재가 있다. 이게 우레를 뜻하기도 하지만 움직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아래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존재가 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둔한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수레둔으로 읽는단 말이죠. 그냥 뭐 긴 말 할 필요 없이 한번 보십시오. 험난하고 주둔을 해야 된다. 원균이 지금 상당히 험난한 상태니까 주둔해야 돼. 나가면 안 돼. 대흉꾀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원균이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또는 주역을 공부를 했더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주역은 늪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길잡이. 만약에 원균이 주역을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주역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나 주역에 대한 지식이 있었거나 했다면 이순신이 이 점괘가 나왔을 때 원균이 이걸 만약에 봤더라면, 또는 주역에 대한 이 어떤 믿음이 있었더라면, 야, 이거 지금 험난한 상태다. 늪이 안 좋다. 쉽게 얘기하면 늪이 안 좋다, 이거. 나가지 말자. 우리 역사에 물론 가정법은 없습니다. 그죠? 역사에 가정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주팔자처럼 뭐 매달 11월에 뭐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야. 뭐 이런 거와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주역이 점을 친 책이긴 하고, 점을 칠 때 활용한 책이긴 하나, 주역은 점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을 해석해 놓은 책들 중에 10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십익이라고 합니다. 십익.
이거 날개 익자인데 10가지 날개. 예, 공자의 12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개사전. 이건 묶을 개자입니다. 말씀을 묶었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4가지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로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그 사를 숭상하였다. 사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행동으로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그 변화를 숭상하였다. 도구 제작으로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그 상을 숭상하였다. 상은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서로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그 점을 숭상하였다. 복서는 뭐냐면 복싱하는 복서가 아니고 점복자, 점서자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뭔 말이냐면 주역을 4가지의 공부의 길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어의 길, 두 번째 행동의 길, 세 번째 도구 제작의 길, 네 번째는 복서의 길. 그러니까 점치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내 행동을 뭔가 바꾸거나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 언어의 길도 있고 뭐 이런 식의 4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데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역을 점치는 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점까지 얘기하면서 다가서당 3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4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